안녕하십니까. 용인기자협회장 최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용인기자협회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지역에 출마할 후보 상대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당별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병 지역구에 출마하신 자유한국당 이상일 예비후보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후보자의 출마지역인 용인병 지역구는 수직으로 문화시설과 주거지역으로서 분당과 강남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도시지역으로 수도권 중심의 교통 요충지이기도 하며 시민들의 문화 수준도 높은 지역입니다. 이상일 예비 후보께서는 수직 구민들이 불편이 없는 행복한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이상일 예비 후보님의 용인병 지역에 출마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인병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소속 이상일 전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중도 우파 세력과 곧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신당의 이름이 새로 나올 겁니다. 현재로서는 가칭 대통합신당이라고 정했는데 만약에 대통합신당 이름을 그대로 쓰게 된다면 저희는 대통합신당의 간판을 달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합신당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가 아마 그대로 맡게 될 거고 저 이상일도 대통합신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아마 그대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용인에서 6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4년 전에 용인 정지역의 선거에 나서서 실패를 했습니다. 용인을 위원장으로서 지역에 와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경부고속도로 수원 인터체인지 그 이름이 신갈당에 있는데 수원 인터체인지입니다. 용인의 자존심과도 같은 문제인데 수원이라는 이름을 거의 40년 이상 쓰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용인의 많은 분들이 그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못하셨습니다. 저는 용인을 위원장을 맡고 나서 6개월 만에 그 경부고속도로 수원 인터체인지 이름을 수원 신갈 인터체인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당시 용서고속도로 통행료 10%를 인하했습니다. 지금 최대 10,800원을 내는데요. 과거에 2,000원이었습니다. 200원을 제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용인 지역의 7개 학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42억 원을 가져와서 학교의 화장실, 급식실, 방송시설, 각종 시설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일과 성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를 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역구가 갈라지면서 제가 사는 곳이 용인 정지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제가 그쪽으로 출마를 했고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후에 저는 생활의 편의상 수지로 이사를 했고 수지 지역에서 3년 6개월 정도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수지에 살면서 우리 최 기자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수지에 많은 갈증이 있습니다. 수지의 시민들께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 저는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제가 지하철을 타고 서울 갈 때는 지하철을 늘 이용하고 그 다음에 광역버스 이 자리에 오는데도 지금 광역버스를 타고 왔지만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수지의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여러 가지 교통의 불편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지 시민들의 이 품격에 좀 미달하는 이 문화생활, 문화의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저는 수지의 시민으로서 제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수지의 품격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했고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도전해서 우리 시민들의 신임을 얻어서 당선이 된다면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그 생활의 불편, 그 문화의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해결하는데 저도 똑같이 같은 문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일 이부께서는 용인병 지역구 현안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며 특히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개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용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고장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연 환경도 매우 좋은 곳이었는데 많은 시민들께서 느끼고 계시지만 난개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을 느끼고 계십니다. 수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지도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 시민들께서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이것들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수지에 정말 필요한 문제는 교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교통은 계속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 인프라가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추진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 교통과 관련해서 일단 저는 용서고속도로가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6시 반 넘어가면, 아침 6시 반 넘어가면 차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서울 가는 길이 매우 고달픕니다. 그러니 이 용서고속도로의 이 포화 상태를 최선을 다해서 해소를 해야 하는 일, 매우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도로, 우회도로 건설을 해야 되는데요. 대체도로, 우회도로 건설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후보들께서도 대체도로, 우회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당장 해야 할 일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일단 용서고속도로 구간별로 가능한 한 차선을 늘릴 수 있는 데는 좀 늘려야 되겠다.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소위 기술적인 방안은 충분히 고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용서고속도로 통행료를 제가 10%를 인하를 했지만 통행료가 여전히 비싼 편입니다. 특히 성복동에서 저 흥덕 방향으로 나가는 그 스마트 IC의 경우는 500원을 또 내야 됩니다. 요금 체계가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고속도로 요금도 인하를 해야 되고 요금 체계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신봉동과 성복동의 서쪽에 계신 분들 역시 교통이 많이 불편한데요. 지금 서울에서 수서 차량 기지를 이전을 하게 되는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일단 지하철 3호선을 최대한 좀 끌어와서 고기동, 신봉동, 성복동, 이제 성복동 서쪽에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이 일도 매우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일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타를 통과해야 되고 또 많은 사업비가 드는 문제여서 결국은 중앙정부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과거에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활동할 때 당에서 대변인, 원내부대표 등 중책을 맡아서 중앙정부와 이런 일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네트워크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려면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에는 제 대학 후배들이 즐비합니다.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림까지도 지금 그려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 굉장히 무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국민들께서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면 그래서 자유한국당 이제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통합된 중도 우파 세력에게 견제할 힘을 많이 부여해 주신다면 이제는 그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국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저희 중도 우파 세력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공간은 훨씬 커지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2022년 대선 때 지금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해주신다면 이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자유한국당에 몸담은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신봉동의 지하철 3호선 연장, 서송봉역 신설, 신봉역 신설, 뭐 두 가지 역 신설이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저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명동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5005번 타고 요 앞에 내렸습니다. 우리 처인에 오는 광역버스 뭐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비단 처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인, 기흥, 수지 다 늘려야 되는데 수지에서 여의도 가는 버스 없습니다. 용인에서 여의도 가는 버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가는 버스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이 서울과 우리 용인, 서울과 수지 이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뭐 기흥에서도 살았고 마을버스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마을버스 참 우리 용인 시민의 발이죠. 근데 마을버스에 느끼는 불편이 있습니다.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주말에는 더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 버스 회사의 사정 이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을 해야 되겠다. 이 공영화를 통해서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다면 단계적으로 공영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내건 슬로건이 수지, 분당, 강남, 품격의 생활벨트로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수지를 인류로, 동행의 생활정치. 이게 제가 내건 두 가지 슬로건입니다. 수지에 계신 분들 갈증. 우리가 분당보다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나아가서 우리가 강남보다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수지 계신 분들의 어떤 시민의식이나 문화 수준, 분당, 강남 이상일 겁니다. 그분들이 느끼는 갈증이 있어요. 우리 용인시 또 수지구에서 그분의 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교통의 이런 인프라 부족, 나아가서 문화 인프라 부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수지구를 만들어야 한다면 교통 인프라 확충해야 되고 문화 인프라 확충해야 되고 그다음 교육열 매우 높습니다. 교육 인프라 역시 확충해야 되고 그 좋은 자연 환경이 많이 파괴됐지만 역시 우리 환경의 인프라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동별로 맞춤형 문화 시스템, 문화 시설, 그 다음에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충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맞춤 공약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성일 후보께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지난번에는 용인 정지역구에 출마하셔서 낙선한 바가 있고 이번 선거는 선거구를 바꿔서 용인 병지역구에 출마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용인에 와서 벌써 6년 동안 활동을 해서 저는 일과 성과로 보여드린 여러 가지 기록과 레코드가 있습니다. 수지에 계신 많은 분들도 이상일이라는 사람이 19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용인에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랍시고 목에 힘주지 않고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면서 생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평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저를 아마 보신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말씀들이 수지에 많이 퍼져 있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지에서 3년 6개월 정도 살면서 저는 단국대 석좌 교수로 대학에서 정치 행정과 언론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 교수로서 대학원에서는 대통령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는데 제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고 당의 지역위원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공개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지에서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과 많이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를 만나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동행하는 생활정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물론 정당 차원에서는 어떤 정당이든 집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은 여당을 비판하고 여당은 또 야당을 공격하고 견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당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정쟁은 좀 자제하고 시민들을 위한 일 좀 해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19대 국회에서도 매우 노력을 했고 강의를 하면서도 그런 맥락에서 초당파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학생들에게 우리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신문에 칼럼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송 출연을 통해서 저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물론 방송에서는 주로 시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저는 현 정부는 그런 비판을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출범할 때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취임사에 담겨있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국민 통합하시겠다는 대통령 말씀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신 후에 반대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지금 국민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 추락하고 있고 민생은 정말 파탄 나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소위 탁상공론에 해당하는 그 정책을 계속 고집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 정말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분들의 주머니는 생각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바람에 많은 종업원들이 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영업 소상공인들 이분들은 가족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현실에서는 부작용과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걸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칼럼을 통해서 또 방송 출연을 통해서 지적을 쭉 해왔습니다. 제가 수지에서 또 국회의원이 된다면 수지뿐 아니고 용인에서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 나아가서 기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길을 살려드리는 일, 활력을 제고하는 일 이거 굉장히 주력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지 국민들께서 저의 생각은 꽤 많이 알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상일이라는 사람이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일과 성과로 보여줬다. 참 노력하는 국회의원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수지에서 더 많은 분들과 만나고 소통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탕은 이상이라는 사람의 바탕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소문들은 조금씩 확산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당의 공천을 받는다면 아마 수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당에서는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중앙당도 잘 알고 있고 우리 공천관리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일이라는 사람이 신문 칼럼을 통해서 또 방송 출연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19대 국회의원을 할 때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뒹굴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던 점들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공천에 대해서는 당에서 평가를 하시겠지만 저야 공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주제넘게 말할 입장은 못 되고 만약에 중앙당에서 출전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했던 여러 가지 과거의 기록과 또 일과 성과를 우리 수지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고 제가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그 실천 의지를 우리 수지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느낄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수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 수지의 시민들께서 이상일 선택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일 예비국께서는 경선과 본선에서 타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수지에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느낍니다. 제가 4년 전 20대 선거에 저는 가진 것이 그래도 많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고 제 밑에 9명의 비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원회도 계좌가 꽉 차 있어가지고 그 소위 후원금, 선거 자금도 정말 비교적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낙선을 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 첫째고요. 그 다음 둘째, 저희가 그때 국민들에게 저희 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노력을 게을리 좀 했다. 공천 파동도 일어났었고 그래서 제가 속한 이 울타리가 굉장히 부실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고 느낍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지금. 그때 4년 전에 비하면 정말 초라합니다.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 다음 지역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하셨잖아요. 근데 현역 의원께서 이번에 불출마를 하셔서 참 어려운 결단을 하셨습니다. 저야 그 현역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수지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일부러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지에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노력은 했지만 상대적으로 저의 활동 공간은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선거 자금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급을 모아서 그동안에 좀 모아놓은 거 그리고 아직 예비 후보로는 등록을 했지만 후원회 구성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선거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희 시민들께서 저를 아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는데 이분들께서 기흥에 계신 분, 처인에 계신 분들이 수지의 지인들께 그 이상이라는 친구 참 괜찮은 친구야. 지난번 낙선했는데 굉장히 아까운 친구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나 카톡으로 이런 걸 많이 받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지하겠다. 당신이 굉장히 평이 좋더라.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지에 제가 살면서 만났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많이 다가오는 이런 정말 고마운 일을 해주시는 분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상일 네가 수지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물론이고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도 이상일 전 국회의원이 민주당의 다른 세 후보보다 인물론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 경쟁력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의 뭐 학력, 경력, 제가 활동했던 여러 가지 일과 성과의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민주당의 새 예비 후보가 계신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될지 몰라도 그 새 예비 후보보다 이상일이 훨씬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잘할 것 같다. 그동안에 살아온 활동 경력을 보면 이상일의 그거는 비교 우위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수지의 시민들께서 앞으로 공천자가 결정이 된다면 국회의원 선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이 달라집니다. 나아가서 용인시가 달라집니다.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 활동 게을리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용인에도 뭐 이름 이야기할 수 없지만 계셨죠. 저는 용인에 와서 그런 국회의원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민들 주신 말씀 성실히 듣고 시민들께서 다른 국회의원들 연락 안 되는데 그러면 이상일한테 연락합니다. 제 지역 아닌 분들도 저한테 연락했을 때 저는 연락받고 만났고 말씀 듣고 문제의식을 똑같이 느낀다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단숨에 해결되는 일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면, 그리고 지혜를 모을 수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할 수 있다면 그 일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기흥의 도시산업단지와 관련해 지정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소위 말해서 노했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정찬민 시장 때입니다. 왜 산업단지 지정을 용인은 여러 개 받아놓고 제대로 하는 게 없느냐,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때 시청에 계신 분이 그 담당 과장, 그분 저 홍보 많이 하고 다니시죠. 과거에 그랬습니다. 놀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이 경우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 산업, 기흥에 있는 그 도시산업단지의 경우는 관련 기업들이 지금 다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할 준비가 돼 있는데 국토부가 지정을 안 해주니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저 그 전화 받고 바로 그분 앞에서 국토부 차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랑 아주 막역한 사이죠. 당시 국토부 장관은 제 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 다음날 국회에서 그 장관 만났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2, 3일 만에 그 문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예컨대 동백고등학교 문제, 저는 제 지역 아니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 학부모들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초등학교로 설계된 학교인데 고등학교가 돼 있으니 급식실이 너무 비좁다. 아이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컸는데 급식실은 초등학생에 맞게 설계돼 있으니 얼마나 학생들이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구성고등학교 급식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지역에. 그런데 제가 보좌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동백고등학교가 더 급했습니다. 그래서 동백고등학교 교육부 특별교부금 따와서 그거 완전히 개선해드렸고요. 구성중학교 화장실 한 10억 가져와서 그것도 해결해드렸고, 심지어 저는 이 4년 전에 낙선을 한 다음에도 제가 경기도 특별교부금 4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그걸로 구성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5억 원 가져왔습니다. 시에서 돈을 같이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선거에 떨어진 이상일이 당시 남경필 지사에게 이야기해서 4억 원 가져와서 그 리모델링 굉장히 잘 돼 있죠. 일은 마음먹게 달렸다. 그리고 본인이 시민들의 지혜를 얻고 본인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모든 네트워크까지 활용해서 추진하면 일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레코드를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우리 수지 시민들께서 저를 만약에 더 알게 되신다면 저를 선택하시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정말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지역이 변화합니다. 지역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됩니다. 국회의원 잘못 뽑으면 시민들께서 화만 납니다. 왜? 국회의원이라고 뽑았는데 그 국회의원 소통하지 않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용인의 어떤 국회의원 6시 이후에 저한테는 연락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민주당 국회의원 있죠. 그분 불출마 선언하셨지만 그런 분은 뽑아놓으니 도대체 4년 전과 지금이 그 지역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제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상일이라는 친구를 뽑았으면 좀 변화를 했을 텐데, 많이 좀 달라졌을 텐데. 물론 제가 그 당시 부족해서 낙선을 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선택, 시민들의 삶과 그 생활 공동체의 품격, 발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는 국회의원 후보를 정말 면밀히 비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국회의원 후보가 일을 잘할 건지, 어떤 국회의원 후보가 레코드를 갖고 있는지 철두철미하게 비교하셔야 되고요. 누구나 말로는 약속합니다. 사실은 공약은 거의 똑같아집니다. 그러니 시민들께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레코드를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일로 제대로 보여줬는지,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과 지식, 방법론,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시민들께서 선택하는 큰 기준 중에 하나가 정당일 수 있습니다. 정당 중요합니다. 정당은 공통의 어떤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정당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정당을 보시되 인물까지 봐야 된다. 어떤 인물이 더 훌륭하고 어떤 인물이 더 시민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인물인지 이거를 찬찬히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신다면 시민들께서 선택의 실패를 하실 일은 없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민주당의 다른 세 분의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인물 경쟁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은 시민들께서 하고 계시고요. 저희 당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여러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특별히 물어볼 건 없는데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유권자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유권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유권자들께서 살고 계시는 그 생활 공동체가 정말 미래의 밝은 이런 방향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유권자들께서 선택하신 지역 일꾼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달려있다. 지역 일꾼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되는 공직자입니다. 국회의원, 특히 고위공직자죠. 그 공직자의 책임감 정말 큽니다. 공직자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적당히 국회의원 생활 즐긴다면 유권자들 삶과는 전혀 무관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역 발전에 전혀 보탬이 안 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정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유권자, 지역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과 늘 뒹굴면서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만들고 해법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일을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 그 지역은 달라질 거고 유권자들께서 누리시는 그 삶도 조금은 향상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책임감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일로서, 성과로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책임이란 말이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 이 책임을 영어로 나눠본다면 이거 영어의 어원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response, 응답입니다. 응답. 플러스 ability, 능력. 응답을 하는데 말로만 응답하면 그거는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빈말인 거죠. 그런데 능력 있게 응답을 한다면 그게 책임인 겁니다. 말로 하지 않고 능력으로서, 일로서, 성과로서 그 시민들께 보여드리는 거, 그게 책임인 거죠. 시민들이 원하는 걸 능력 있게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무능하게 응답하면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이런 책임 윤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중에 정말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선출을 해줬는데 그 책임 윤리를 망각하고 적당히 즐긴 분들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인에서도 6시 이후에는 전화하지 말라는 이런 분도 있었고, 그분 시민들과 거의 소통 안 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 지역에서 일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선출이 되면 시민들 사실 4년 호송세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번에 시민들께서 4월 총선 정말 중요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인물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어떤 인물이 제대로 된 공직자로서 책임 윤리를 갖고 있는가?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그런 판단을 내려주신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이사 주옥 같은 걸 말씀 다 담겨 있어요.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나의 국민으로 생각하시겠다. 국민 통합하시겠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분 중에서 아주 유능하고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면 내가 삼고초려를 해서 모시겠다. 대통령 취임사 정말 좋은 말씀 다 담겨 있는데 대통령께서 언행일치를 안 하셨습니다. 그 취임사를 실천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갈등과 분열 상태에 많이 빠져 있었고, 대통령의 경제정책 지금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이미 말씀드린 자영업, 소상공인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더 어려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결국은 가진 분들만 더 소득을 올린 상황으로 통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은 더 줄어가지고 소득의 양극화가 더 나빠졌습니다. 분배가 더 나빠진 거죠. 그런데도 대통령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현장에서 다니는 식당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정말 살기 어렵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통합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더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기업인들을 옥죄지 않고 세금으로 기업인들을 더 부담을 주지 않고 소위 귀족노조가 너무 횡포 부리는 걸 막고 정부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하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길을 살려드리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살면 일자리도 훨씬 늘어납니다. 지금 청년들 저 대학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 많이 사라졌습니다. 주머니가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고통을 많이 느껴요. 불만이 많이 쌓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지금 북한을 기다린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북한 달라진 게 있습니까? 2년 동안 북한 뭐 했습니까? 핵과 미사일 고도화했습니다. 이제는 비핵화 입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비핵화 안 한다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오히려 새로운 길 가겠다면서 우리를 더 압박하는 이런 북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미연합훈련 하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북한 개별 관광 운운하면서 자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려 하니까
미국이 지금 이 정부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안보가 불안해지고 있어요. 안보가 불안해진다면 경제도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벼르고 계신 분들 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4월 총선 정권 심판론 제가 보기에 불을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공정과 정의를 입으로는 외치지만 행동은 불공정이고 행동은 불의입니다. 불의. 이거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 매우 현명합니다. 매우 날카롭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용납할 것 같습니까? 저는 4월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 따져서 당 차원에서 심판을 할 겁니다. 정권 차원의 심판을 딱 내릴 겁니다. 나아가서 지역에서는 어떤 인물이 훌륭하냐 이것까지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투표를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수지 국민 여러분,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이 모든 걸 놓고 투표장에서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저는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그 현명한 판단이 지금 위기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저는 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